네, 10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벌써 한 2달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뉴스토마토 첫 보도로 알려진 명태균 그 이름 3글자가 대한민국 정치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어제 창원에 직접 내려가서 명태균 씨를 긴 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명태균 씨와 함께 했던 약 3시간 분량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린 대로 명태균 씨가 카메라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아무래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 낯을 반드시 들기는 좀 어려워서 옆모습을 좀 담는 조건으로 해서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도 명태균 씨가 공식 인터뷰 형태로 긴 시간 카메라에 직접 앉아서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한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부터 차례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명태균 의혹을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뉴스토마토 특종 기자죠.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박형광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뭔가 설명 듣기보다는 네. 재밌는 얘기가 많다고 해서 들으러 나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긴 시간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명태균 씨 자체가 이렇게 약간 묻는 대로 답은 명확하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길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2020년부터 풀스토리를 들으면서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어야 그 설명을 할 수 있다. 기자들이 준비 없이 와가지고 표피적으로 김건희 여사랑 어떤 관계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요? 이런 방식으로 물어서 자기가 좀 제대로 설명을 못했는데 한번 이제 각 잡고 긴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저희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라갔고요. 아마도 추가 인터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기자들이 많이 와 있고 현장에 그리고 저희도 어제 오전 8시 23분 기차를 타고 창원에 도착을 해서 서울에 돌아온 시각이 00시 37분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거의 한숨도 못 주무셨겠어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려야 되는 분량들을 이제 확보를 하느라 사실 거의 잠을 잘 못 잤는데요. 이제 중요한 맥락은 사실 했던 얘기의 반복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께서 잘 듣지 못했던 명태균 씨의 음성들을 사이사이 들으면서 저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명태균 씨 인터뷰로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대동소이했고 저는 이제 장 선배의 어떤 스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명태균 씨의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른 기자들도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는 명태균 씨는 셀럽이더라. 네, 저희가 어제 명태균 씨 차를 타고 창원 시내를 굉장히 많이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네. 돌아다녔는데요. 그 가운데 저 시내에서 만난 2명의 남성 시민들은 다 터잡 보이소. 터잡 보이소. 에? 잘생겼네. 야야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이제 본인도 굉장히 좀 심경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최근에 김태열 씨까지 네.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 씨까지 검찰의 출석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1번 강혜경, 2번 김태열, 3번은 명태균 본인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 검찰이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터잡부를 가능성도 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가 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김태열 소장까지 조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태열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소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조사와 관련한 어떤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주체적으로 진술해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김태열 소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제로 여론 조작을 해서 벌금형을 맞은 몇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사례 중에 실제로 벌금 받은 사람, 명목상 대표인 김태효 소장이 다 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태균 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아니죠. 사실 그대로의 진술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명태균 씨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명태균 씨는 본인의 무고함과 그리고 사실 자신은 뭐 특별하게 그 이득을 본 것이 없다. 뭐 금전적으로 뭐 본인의 땅 문제, 재산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기자들이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검찰도 세게 수사해라.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났을 때는요. 뭐 어디부터 이야기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대선부터 저는 출발을 하고 싶었는데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었던 이제 2021년 재보궐선거 네. 당시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2020년도에 마포 포럼 그 김무성 대표가 이끌고 있는 마포 포럼에 본인이 이제 강사로 초청이 돼서 두 차례 강연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과 보수 정치에서 책사로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방송 시간이 있어서요. 일단 요 얘기부터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거지 왕이 되고 싶다면 먼저 거지가 되시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어떤 얘기인지, 어떤 맥락의 이야기인지, 그리고 보수의 위선, 그리고 보수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지왕이 되려면 먼저 거지가 되세요. 오바마가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출마한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수 정부 MB가 그때 정권을 잡았을 때 네. 한나라당 해갖고 그 서울 지역부터 해서 지자체장 다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오세훈과 나경원이라는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예? 당의 대표 얼굴로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보수가 몰락을 했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부르주아가 30% 이상 안 되잖아요. 네. 70%의 중도 서민들을 껴안아야 되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프레임을 어떻게 짰느냐. 박원순이가 신발 구두 떨어진 거, 김상조가 가방 떨어진 거, 손석기가 2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버스를 타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이제 국민의힘 보수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프레임을 잘못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은 페르가모 신발도 하고 다 명품이잖아. 그렇죠. 거기서부터 무너졌는데 서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되고.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보수 정부 이제 MB 때부터 정권을 잡았을 때 서울부터 해서 한나라당이 쭉 장악을 했는데 네. 당시 보수가 내세웠던 인물이 오세훈 나경원이다. 그런데 오세훈 나경원은 부르주아의 상징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제 김상조 그 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손석희 사장 얘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진보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막 토달고 질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의 얘기를 일단 쭉 듣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왜 각 세우고 질문 안 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얘기를 좀 듣는 편이었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스킬은 이제 계속 들어야죠. 모르는 그렇습니다. 척하고. 예, 잘하시네. 네, 그럼요. 네, 일단 쭉 듣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가지고 보수의 몰락의 신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의 페라거모 신발 이게 다 명품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중산층과 서민의 표를 잡을 수 있냐. 보수의 몰락은 이거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보수가 좀 부유한 어떤 이미지가 있다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거를 이제 직접 얘기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했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맞아요.